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3일 토요 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월초 경마인데 어지러운데요. 어지럽죠? 그래도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워낙 그 부심마들이 이제 많이 출전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도 적중은 또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 만큼 배당도 빵빵 터지고 그거 좋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흐름이 있는데 후자 같습니다. 후자. 자, 지난주가 또 상당히 난해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뭐 선전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박 의원께서는 토요 경마 이제 9경주였죠. 그때 28.2배짜리 본 방송을 통해서 고지의 승부 경기였습니까? 과천에 암승하고 지상비행 들어온 레이스 적중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뒤 양방으로 이제 서울 8경주하고 10경주 13.8배 또 28.8배 골고루도 적중해 주셨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도 뭐 승부 경주가 그때 일요일 6경주였죠. 봄동이에 제가 강축이다 말씀드렸는데 나름의 영혼 7.8배짜리 한방 적중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또 4경주 13.8배짜리 또 서울 3경주 7.1배짜리. 근데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같이 좀 시원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두 분 유익하게 선정해 주셨고, 자, 이번 주는 박남규 의원께서는 원래 1경주 8경주 하려고 그랬으나 제가 1경주는 아니다. 그거 만료를 해가지고 2경주하고 8경주 승부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김태훈 기자가 이제 5경주 9경주네요.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를 할게요. 이 신마 경주인데 오히려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1번에 캐슬로얄이랑 5번에 매기의 추억, 6번에 럭키미스터 잡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뭐 인기마 접전 경주예요. 이번 경기는 뭐 변수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캐슬로얄은 인정하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데려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추천해드릴 만큼 혈통 제시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기 1번 경기라면 뭐 캐슬로얄 강적으로 인정이 되고, 결국은 이제 후자권도 매기의 추억과 럭키 미스터의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두 마필은 모두 혈통적 기대치를 보면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뭐 럭키 미스터가 조금 더 낫다 보여지고, 또 경주 경험을 한 차례 치러냈다는 것도 입산자목을 더 밝게 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아마 현장에서 1번, 5번이 데끼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1번, 6번의 한방 막권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 저는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1번 캐슬로얄, 5번 매기의 추억, 6번 럭키미스터 세 마필이 군성이 나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나 걸음 자체가 별개였기 때문에 1번, 5번, 6번 세 마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5번만 매기의 추억도 스타트 능력이 그다지 늦은 마필이 아닙니다. 주행검사 때 방해를 받고 나오는 스타트라서 좀 늦어 보이지만 빨리 붙어준다면 가능하고, 그래도 1번, 5번, 6번 중에서 저는 6번만 럭키 미스터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실전 거치면서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선행권 전개 가능하고 취재 내용도 가장 낮기 때문에 6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충마가 아니라 하면 김태훈 기자는 5, 6 한방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6 놓고 2로 두 방에서 조율을 한 거죠. 오늘은 좀 금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좀 단거리 마필이에요. 아까 김태훈 기자가 얘기한 대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번 캐슬로얄이나 6번 럭키미스터도 스타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제치고 선행을 가길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 또 하나는 혈통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마체가 좀 왜소한 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6번이 좀 센 마필이에요. 이게 뭐 기본만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바람만 잡고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도 1 같습니다. 얘는 좀 빼기 힘든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16으로 봅니다. 16.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의 방랑교회 출연이네요. 국산 육군의 1200인데요. 이게 이제 4번의 퍼스트 인디안을 중심으로 이제 7번의 운악 하비오, 또 11번의 출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기죠? 일단 이번 경주도 부진영 마필들 간의 경주로서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자, 4번 퍼스트 인디언이 직전 경주 따라가서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자체 가능성이 높고 팔려주는데 이 마필도 능력이 센 마필은 아닙니다. 직전 경주 조교를 상당히 약하게 하면서 변화를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강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11번 출애 역시 직전 경주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썩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페로비치라서 팔려주지만 능력은 그 정도가 다고 운악 하비오 역시 직전 경주 개똥 편성에서 정말 똥말 편성에서 빨리 붙여가지고 들어온 마필이라서 인기만 4번, 7번, 11번이 능력 상축은 아니고요. 좀 숨겨진 마필들 6번이나 5번 이렇게 뭐 신마들 몇 번 뜨지 않은 신마들이 분명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데뷔전 치료는 5번만 노머시를 마필이 주행 검사 때 나름 가능성 보였고 상태도 나름 준비도 잘했고 괜찮기 때문에 5번만 노머시를 놓고 가볍게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운악 하비오이 57.5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 사실 뭐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없고 이번 경주 특징이 그 인기 마필들이 그 능력이 이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기복을 보이고 뭐 편성 수준이 워낙 낮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들이 조금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저는 철저하게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그런 레이스고 액면은 뭐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한 복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놓고 고배당 뭐 저는 9구까지도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4번의 퍼스트 인디아는 지난번에 외곽을 좀 선행을 싸우면서 분명히 사코나 돌 때는 오버페이스를 했거든요. 뒤에 따른 말과 착착이 너무 좀 많이 벌어지면서 그래도 버텨내는 걸 보면은 이번에는 수행을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 일단 산을 안고 가더라도 나머지 말 진짜 없네요. 그래서 능력이 감추어진 10만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방랑교인의 추천 기대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이번 3경주는 이번에 브라운피스하고 9번에 파티파워 두 번의 강세를 보이면서 1번 근데 도전마가 1번 챔피언 10년 포제 이런 말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열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단 9번 파티파워는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깔끔하게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이번 브라운피스도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권에 딱 붙어서 갈 텐데 편성은 약하다는 점에서는 9번만 파티파워와 이번 브라운피스의 동반의 입상이 좀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액면상 이번 브라운피스와 9번 파티파워가 좀 나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 마필의 전력이 워낙 별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브라운피스가 그렇다 치더라도 9번 파티파워도 최근 뛴 게 전부 답니다. 항상 이빠였고 항상 최선 그 정도만 뛰어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좀 숨겨진 마필이라면은 1번마 야오 챔피언 1번마 야오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생각 외로 인기를 좀 끄는데 마필 컨디션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과연 좋아진 컨디션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이게 변수지만 1번 게이트고요. 컨디션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1번마 야오 챔피언이 유일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은 좀 빼기 힘든 것 같습니다. 2번은 좀 빼기 힘든 것 같고 구도 이편성에서는 빼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도 지금 아까 김태훈 기자가 말씀한 대로 정말 이빨이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그래도 선행을 안 가봤던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 저는 2는 빼도 9는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구도 취입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말들이 너무 없는 관계로 이거 한 방 인정할 때 들어갔고요. 자, 4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 이게 지금 8번의 금빛 강자 이 대놓고 예상지 이름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금빛강자 중심으로 일단 바운딩 파크 인기 막건이고 여기 광명사랑인데 어디가 될까요? 건빛강자는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이제 끝번을 신청한 이후로 발주가 정말 많이 좋았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선입관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다시 한번 풀어나갈 조건이기 때문에 거의 패로 붙이기 쓰고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건빛강자 인정이 되고 바운딩 파크는 뭐 지난번에도 역시 인기 1위 계속 지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근성 부족을 드러내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또 팔립니다만 저는 바운딩 파크보다는 오히려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4번 강명사랑이 이게 지금 1300이라는 점에서는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광명사랑의 입장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땡기죠? 일단 이번 주 4경주 저도 8번마 건빛강자는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부터 스타트 능력이 많이 좋아졌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1번마 바운딩 파크 최근 항상 인기를 끄면서도 항상 그거를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다시 착수원데도 할 말이 없고 여기 선행 나갈 수 있는 4배마 광명사랑과 6번마 클레이 버스트도 악벽 자체가 분명 있는 마필들이라서 믿음이 들어가고 어부딜이라면 5번마 자이언트 테프 정도까지 8번 놓고 뭐 1번, 4번, 5번, 6번 중에 3번 고르는 경주인데 현장에서 분위기 좀 잘 봐야 되는데 배당 메리트를 감안한다면은 5번마 자이언트 특급이 어부지리성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공략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금빛강자가 예전에 개나빨마였거든요. 근데 이게 잘랐습니다. 고추를 잘라가지고 그새를 한 뒤로는 순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끝번에 효과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빛강자 보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이제 8번, 1번 여기 저도 뭐 개인적으로 터진다면은 5번엔 자이언트 특급 이게 계속 문생 기적을 타가지고 뭐 입에 가서 안 된 마필이긴 한데 이 편성이라면 한번 2번에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5경주로 오시죠. 5경주는 김태형 기자 추천 경기네요. 혼합사고 1300 핸디캡인데요. 자, 이 5번에 바람 속으로를 중심으로 3번에 인본 챔프 그리고 4번에 브룩스 6번에 국제명품이 잡혀있는데 박영께서는요? 저는 뭐 대끼리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다고 봐요. 뭐 바람 속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본 챔프하고 대끼리 팔리는 두 마필이 이제 선행인데 바람 속으로는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가능성이 높죠. 선행을 갔을 때보다는 오히려 따라갔을 때 좀 더 나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 항상 선행에 대한 것보다는 선입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레이스 풀어나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뭐 지난번에도 선입권에서의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3번과 인본 챔퍼가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3번, 5번을 그래도 기본 맞고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 인본 챔프, 5번 바람 속으로가 선행선입 두 마필이 좀 나아 보이면 사실이지만 두 마필 다 기복 자체가 분명 있는 마필이고 강추로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를 잡은 이유는 직전 대비 컨디션이 확실하게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방에서나 기승기수도 기세체를 가지고 있고 이 컨디션 자체가 확 좋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기습적으로 승부한다면은 상당히 재밌는 오히려 배당 자체가 짭짤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진 금마필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연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추천을 못 하는데 김태형 같은 사람 추천이 가능하죠. 마방도 뛰고 하다 보니 걸리는 말이 한창이나 봅니다.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해 주시고 6경주는 신손에 노리는 승부가 있는데요. 국선 5군의 1000m 핸디캡이고 이번 이제 6경주는 4번에 해피 컴패니언을 중심으로 이제 3번에 MRB 상이 인기 많은데 문제는 이 3, 4 두 마리가 같은 선행이에요. 그렇죠. 충돌을 하면 둘 다 빨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뭐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이번 라인네가 지금 최근에 뭐 성적은 좀 부진합니다만 라인네도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있는 마필이고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전개적 메리트 거기에 페로비치라면 라인네도 절대 무시 못하고요. 외곽의 9번마 드림아이도 1000m로 출전이라면 지난번 1400이긴 역시 이 마필은 1000m가 훨씬 나은 마필이에요. 1400에서 그 정도 전력이라면 1000m고 또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뭐 9번 드림아이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박영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번 MRB상과 4번 해피컴퍼니언 두 마필의 선행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두 마필 다
단순 선행마들이 아니라 끄는 악벽을 가진 그런 선행마들이라서 싸워준다면 두 마필 다 동반 자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3, 4가 무너지면은 아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보다는 선위권에서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경주 흐름도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그런 전개가 나오는 마필 딱 두 마필입니다. 이번 라인노와 5번 용왕시대. 이번 라인노도 예전에 한번 황순도 기수가 선행으로 승부를 한 이후 최근 좀 부진하긴 하지만 돌아온 페로비치가 기승했고 줄어든 거리도 많은 괜찮은 데 보여주고 전개도 괜찮고요. 용왕시대도 항상 곱게 전혀 마필을 추진하지 않고 채찍도 안 되고 결대로만 타준다면은 꾸역꾸역 뛰는 그런 걸음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항상 인기도 끌었다가 망했다가 했던 그런 마필인데, 저는 변수는 2번, 5번 정도가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게 지금 3, 4만권 아닌 것 같아요. 제 일감도 그렇고 3, 4만권은 저는 배제한 상태에서 이 지금 1000m 경주 거리도 그렇고요. 저는 뭐 사이즈상으로서는 진작에 정말 강 사이즈인데 계속 제가 편성의 그 강점, 강마들 만나면서 못했던 말 중에 한 마리 약간 골라가지고 이 편성이라면 한번 승부를 끌어볼 만합니다. 그 노력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중배당 승부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7경주 의외로 난전이네요. 굽선어원의 1200 핸디캡인데 지금 7번의 실버 히어로 중심으로 뭐 안 잡힌 말들이 거의 없어요. 없죠. 정말 대난전인데 7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좀 불안하죠. 뭐 사실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도 사실 물론 이제 데뷔전에서 7마신이 이기긴 했는데 좀 쉬운 선행이었고 편성보다 약했다는 점에서는 뭐 실버 히어로가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워낙에 돌연세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은 빅스카이가 지난번 승무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마필은 뭐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뚝심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빅스카이가 이런 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천 조명이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좀 더 뛸 수 있는 여력을 지닌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인기 맞으면 7번마 실버 히어로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적임 기수 박태룡 기수가 기승을 했고 뚝심 자체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강축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입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이고, 제가 그나마 조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바로 4번마 날쌘강호, 이 4번마 날쌘강호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 마필을 처음 타다 보니까 마필의 주행 습성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개를 잘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좀 더 나올 수 있는, 직전 경주 마필을 너무나 좀 잘못 탔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날쌘강호가 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날쌘강호도 그렇고 참 확실히 빅스카이는 지난번에 좀 원래 뒤에서 노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봐줘도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조금 대야시도 있고 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뭐 이혁 기수가 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진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런 만 보여주고 저는 7도 이게 그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가서 선행을 할 줄 알았는데 원래 발주가 좋은 건 아니더만요. 이번 경주도 7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좀 직전 탐색 마필은 이번에 빅스카이를 축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불안한 경주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마건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8경주가 강남기운의 오늘의 두 번째 추천 드리는 게임인데, 이번에 이제 켄터키 연인 중심으로 배당 들어와요. 2번 중심으로 뭐 지금 4번의 시티울프 또는 11번의 겨울이 이런 말들이 발견했는데요.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우열 자체는 좀 드러난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켄터키 여인 4번 시티울프, 10마들 1번, 11번, 13번 정도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1번을 제외한 11번, 13번이 의학적으로 밀렸고, 일단 켄터키 연인은 단독 선행이 이뤄도 됩니다. 중반에 버티는 걸음이지만 한번 데뷔전을 거친 이유라서 좀 더 나올 수 있고, 4번 실트루프는 조교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매번 출전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걸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좀 더 낮은 그런 컨디션이라서 저는 이번 8경주는 대끼리 2번, 4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랑규는 2번, 4번 대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신 거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번 켄터키 연인가 3번 시티울프가 정말 능력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이게 2번, 4번으로 쉽게 끝나는 레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변수가 많고 뭐 데뷔를 갖는 11번 결이랄지 13번 짜릿 또 13번 레이비 투 버스트 아웃까지도 뭐 다 나름대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그때 컨디션의 변화가 또 뚜렷한 마필이 뭐 한두 가지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잘 엮으면 복대본 막군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따라서 그랬을 때는 뭐 엄청난 배당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경기는 숨어있는 복병 제가 좀 자신있게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2번 또 뺄 것 같은 기세입니다. 빼지는 않는데 저는 이 켄터키 연인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사실 뭐 지난번에도 선에 갔고 이번에도 선에 갈 수도 있긴 해요. 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입상을 지켜냈지만 걸음은 거의 서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줬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페이스가 좀 빨라버리면 신마들이 뭐 바로바로 붙어버리면 또 어떤 결과 나올지는 정말 장담 못한다. 저는 이 켄터키 연인이 이번 경기 입상 여부를 떠나서 절대 좋은 말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2번, 4번이 앞선인데 둘 다 이게 경합도 가능하고 좀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난 그래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대안이 있냐 없냐 과연 2번, 4번 뭐 강대길로 팔리는데 뭐 대안이 없으면 대길로 가야겠습니다만 대안이 있는 상황이라면 배당 노려야죠. 그 대안의 중심 박랑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구경주 김태웅 기자 추정률이네요. 국산학원의 1300회 기인데 구경주는 지금 이제 5번의 검진을 중심으로 이제 3번의 진명지존 6번의 머치머니 좀 잡혀 있고 박영께서는요?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뭐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인데 저는 6번 뭐 머치머니가 뭐 앞으로 보여줄 가능의 여력도 그렇고 지난번 승군전에서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뭐 머치머니가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전개가 좀 더 잘 나와요. 뭐 5번, 6번이 선행인데 머치머니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5번을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따라가는 조건이라면 뭐 충분히 머치머니가 이 편성에서 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웅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능력상 강축은 없는 경주고요. 어떤 마필이 직전 대비 변화를 보일 수 있느냐 이 점을 좀 찾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 제 레이더에 딱 걸린 마필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좀 상태가 괜찮아서 승부도 했고 가볍게 졌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만큼은 마방에서 특단의 조치까지 취해가면서 나름 준비를 빡빡한 마필이 있습니다. 상태 자체도 상당히 좋고 배당 메리트도 나름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무조건 노려야 되는 그런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데 역시 뭐 김태형 기자는 무직하네요. 이번에는 무조건 노려야 돼. 저는 말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가는 승부 되겠고 뭐 자기가 고집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이건 좀 싸요. 근데 지금 좀 싸긴 싸한데 중배당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바람도 불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를 워낙 잘하고 해가지고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행운이 있기 때문에. 자, 10경주 볼게요. 국산 사관의 1200 핸드캡인데 10경주는 이번에 컬러풀게 중심에 배당 들어갑니다. 승군전인데 근데 오히려 지금 덱마다 많고 난전입니다. 10경주가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서 뭐 4번에 대한춘왕 뭐 7번에 제란 이런 말로 잡히는데 박영께서는요? 충마가 없는 레이스죠. 사실 선행만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2번 뭐 컬러풀 켓이 안주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뭐 3번 선파이터도 있고 특히 또 7번 제라한도 뭐 게이트에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조금 오버 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특히 컬러풀 켓은 정말 검증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정말 너무 약한 편성에서 좀 쉽게 선을 가면서 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훈열이라면 뭐 컬러풀 겟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4번마 대한천왕을 정말 세게 봅니다. 지난번에
이게 우연히로 입상한 게 아니에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고 또한 지난번에 뛰는 모습 봐서는 준우승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 마필이 그 근성이 정말 많이 보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사마 대한천왕이 뭐 지난번 정도의 근성이라면 이번 경기도 다시 한번 또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야, 그렇게 싸우고도 들어오네요. 네. 그렇게 싸우고도 들어와. 참, 야, 진짜 떡밥입니다. 말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한판이 있는데. 자, 김통이죠? 일단 이번 제10경주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의 능력이 좀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승군전이지만 이번 컬러 푸켓, 7번 제란 두 마필이 좀 세 보입니다. 컬러 푸켓도 선행 안 가서도 따라가셔도 되는 마필이고 상태는 여전히 괜찮고요. 제라는 직전 경주도 상태가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선행가서 낙승이었고 지금도 상태는 베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거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승군전 치르는 두 마필, 요 마필 조금 한방 공략 무리가 있고 이렇게 4번 대한차량도 가능하고 저는 9번만 대박이란 마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를 많이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6월 11일 경주 때 준비를 빡빡 갈았다가 너무 준비를 잘하는 바람에 좀 오버해가지고 취소가 됐고 직전 경주는 오랜만에 출전이라서 별 의미 없이 탔는데 나름 3착 잘 뛰었습니다. 지금 컨디션 직전보다 좋습니다. 과연 대박이의 컨디션이 좋고 의지를 보여주면은 2번, 4번, 7번을 이길 수 있느냐 요게 좀 변수긴 한데 저는 9번만 대박이가 상태는 분명 직전보다 좋기 때문에 누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부지리 취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앞선이 2번, 3번, 4번, 7번 정말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 취입 가능한 중에서 이제 9번의 대박이도 안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휴양 마필하면 원래는 사이즈는 8분의 파워 스피드도 그렇죠. 밀리는 사이즈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휴양마가 딱 반반이에요. 조짐은 들어오고 휴양 탐색하는 건데 8분의 파워 앤 스피드도 단거리에서는 취입 가능한 그런 말이라는 거 인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어렵네 10경주. 자, 11경주 허락 3군의 1400 핸디캡 나와 있고요. 11경주는 자 4번의 장상 카우보이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2번의 자이언트 킬러 6번의 대한영웅이 잡혀 있고요. 자, 들어볼까요? 저는 강축이 없다고 봅니다. 3화 장상 카우보이라는 마필이 항상 좀 능력에 비해 좀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약간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3착을 갖다 댔고 이번 경주 페로비치 기수기 때문에 또 팔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1번마 빅5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빅5가 1번 게이트 1점을 지니고 있고 빅5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훈련도 상당히 잘하고 나왔고 이 벨리 기수가 이제 오늘 첫 선을 보이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그런 기수예요.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1번 빅5가 이 편성에서는 정말 가장 재밌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땡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 역시 강축은 없는 경주고 저는 6번마 대한영웅을 가장 세게 봅니다. 7월 2일 경주 때 이빠이 승부를 해서 깨졌는데 이번 경주는 편한 단독선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오룡 기수도 나름 준비를 잘했고 전개 자체에 분명 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번마 대한영웅이 입상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산 카우보이도 그렇게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장산 카우보이가 데뷔전 때 정말 그림처럼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인기만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인기 1위로 팔릴 때 전 추천을 안 했었어요. 혈통적으로 게이지가 없다 해서 정말 데뷔전에 저를 좀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경주 대기로 팔릴 때부터도 계속 의심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물론 이제 장산 카우보이도 아직 어린 마필이고 아직 한두 번 정도는 더 들어오겠죠. 레이스에 따라서. 그렇지만 절대 센 마필은 아닙니다. 이게 축으로 잡히면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팔릴 때 그냥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우리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죠. 빼고 가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장상 카우보이도 지금 잡힌 것만큼 능력이 센 건 아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 대안의 인증에서 1번의 빅5 또는 6번의 대한영웅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경주 후반 신승원의 승부입니다. 전압 2군의 1800 핸디캡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지금 6번의 테마 등극, 6번의 테마 등극이 강하게 좀 잡혀 있고요. 여기에 9번에 이제 빛의 바다, 뭐 7번에 슈퍼탱크, 이번에 3번 뭐 잡힐 만들이 잡혔네요. 그렇죠. 일단 뭐 테마 등급이 승부자는 부담은 좀 있어요.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부담이 될 텐데 일단 문제는 너무 편안한 선행이라는 점에서는 뭐 테마 등급은 그래도 안고는 가야 되는 맛들이고 저는 10번만 안양 타이거를 재밌게 봅니다. 부담 정량은 3.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힘이 있는 그런 맛들이고 테마 등급이 이끌어가는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힘 있는 안양 타이거에게 막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저 역시 6번마 테마 등극의 입상 가능성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부담 정량 유리하고 전개 잘 나오고 능력도 좀 더 있고 6번 테마 등극을 빼기엔 좀 무리가 있다 보여지는데 후차권은 엇비슷합니다. 2번 3봉, 4번 황금세상, 7번 슈퍼탱크, 9번 빛의 바다, 10번 안양 타이거까지 고만고만합니다. 능력이나 모든 게.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2번마 3봉입니다. 역시 승문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요 마필은 원래 늘어난 거리가 좀 길면 길수록 유리했었고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52에 1800m 승문전이라 하더라도 여건 자체가 가장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3봉이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테마 등급도 지금 승군전에 1800은 저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조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승식 가실 분들은 6번 욕하시면 안 돼요. 근데 3복으로 간다면 6번과 함께 다른 거 안 그럴 수 있는데 복승식은 저는 6번 놓고 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배당도 없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번 안고 간다면은 제 개인 노리는 복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3복을 가든지 아니면 아예 제가 노리는 복병을 막군에 축으로 놓고 복으로 그걸 타면 테마 등거 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빠지면 더 큰 배당 나오니까 그런 작전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13경주 오늘 마지막에 소랍 3군의 1400 준비되고 14경주는 1번에 스노우 카리스마랑 4번에 슈퍼 코만도 잡혀 있고요. 여기 이제 6번에 대돌풍, 9번에 마두룡 이런 말들인데 대길 인정? 예, 저는 뭐 인정합니다. 스노우 카리스마는 1번 게이트에서 역시 단독 산행 가능성 활짝 열려 있고 슈퍼 코만도도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조시가 나는 느낌이에요. 워낙 또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힘도 늦게 차는 스타일이고 따라서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1번, 4번이 좀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저 역시 뭐 정계나 최근 뛰었던 걸음 보면은 1번 스노우 카리스마와 4번 슈퍼 코만도 1-3악권이 유력합니다. 복승식은 1-3악권이 좀 이렇게 보이고 3복 승식을 좀 노려본다면 저는 9번만 마두령도 가능하다. 역시 뭐 승문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그런 마필인데 승문전이라서 52의 조성공기수. 복승식 1-4 인정하고요. 3복 승식 본다면 9번만 마두령까지 1-4하고 맞권 정도가 유리해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까지 본다 이거죠? 복승식이요? 복승식은 저는 1-4가 맞죠. 3복식으로 본다면 9까지 본다. 예. 근데 마두리 형이 슈퍼 코만도 이길까? 근데 지난번에 이게 3월달 그 슈퍼 코만도 외곽 들고도 3마신차 이겼고 지난번도 그냥 앞서있는데요. 발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왠지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도 선행 가면은 그럼 독등이죠. 뭐 이게 누가 선행 가겠습니까? 1번 게이트에서 뭐 독등 치고 나가겠죠. 거리도 뭐 별 문제 안 돼 보이는데. 안 되죠. 마지막 그냥 깔끔하게 인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고. 자, 저희들의 신미한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또 신성대 제주 경마 그리고 1료 서울 경마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그 추석 휴장으로 인한 좀 3주기만 해서 그런지 좀 타이트한 면은 없지 않아 있네요. 네. 다음 주가 더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나겠죠. 다음 주는. 자, 1료 경마도 많이 기대드리면서 저는 저희들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